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저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저택은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저택에 대해 기묘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누군가 저택 근처에 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속삭임과 발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대학생인 영수는 이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이 저택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 2명과 함께 마을로 떠난 그는 저택 방문을 그들만의 새로운 모험으로 삼았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손전등을 챙긴 세 사람은 저택으로 들어갔다. 밀려오는 불안감 속에서도 영수는 용기를 내어 불빛을 비추며 앞장섰다. 저택 안은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그들이 서재에 들어섰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간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 하나가 영수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다. 초상화 속 인물의 눈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한기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시선을 뗄 수 없었던 영수는 순간 그림 속의 인물이 미소를 짓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다. 갑작스러운 주의와 함께 저택 안에 촛불 하나가 갑자기 켜졌다. 친구들은 그 자리를 떠나자고 했지만 영수는 이 기회를 더 깊이 파고 들어보기로 했다. 촛불이 켜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들은 촛불 중심으로 앉아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영수는 다시 한번 초상화를 보았다. 이번엔 그림 속 인물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환청에 사로잡혔다. 여기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림이 될 거야. 울리는 목소리와 함께 초상화 속 인물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움직인 것 같았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그때 저택의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종의 강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더니 불이 꺼졌다. 영수와 친구들은 겁에 질려 황급히 저택 밖으로 내달렸다. 바람은 멈췄지만 저택의 문은 다시 세차게 닫혀버렸다. 다행히 무사히 탈출한 그들은 가까스로 첫 차를 타고 수도로 돌아왔다. 이후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했지만 일행 중 한 명은 그 후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감과 불면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수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그토록 자주 보았던 악몽과 공포의 대상인 초상화가 해당 저택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저주받은 초상화로 불리는 그것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뒤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전해졌다. 결국 영수는 다른 친구들과 다시는 그 저택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 영수와 친구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무도 초상화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말을 걸었는지 밝힐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다. 그들은 결코 다시 그 저택에 가까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빈집이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이 거주하는 장소였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저택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캠퍼스 신문에 실릴 정도로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직도 저택을 방문한 용감한 이들은 없었으며 그날 이후 밤마다 저택 언덕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만이 여전히 그 존재를 알리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이미 자정에 가까워졌고 몸은 피로에 찔린 채 침대로 몸을 던졌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오고 곧 잠에 빠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띵, 문자 메시지였다. 이상하게도 알림에는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호기심에 못 이겨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귀신 이야기나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메시지였다. 스팸일 거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상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혹시라도 문단속을 깜빡했나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침대로 돌아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메시지가 한 번 도착했다. 창문을 봐.
어두운 방에서 고요하게 서 있는 채로 나는 곧바로 창문을 쳐다봤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맞은편 아파트에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어렴풋한 실루엣이 창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분명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하고 어떠한 생명력도 머물지 않는 듯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러나 밖의 실루엣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눈을 비빈 후 다시 창밖을 쳐다봤다. 실루엣은 사라져 있었다.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귀를 조심해. 이 시점에서 나는 스스로를 설득해. 모든 것이 피로에 눌린 내 상상일 뿐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등에서는 섬뜩한 한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창밖의 형상이 떠오르면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근처 경찰서로 다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경찰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이내 협조를 약속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CCTV 영상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의 CCTV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실체 없는 공포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후로도 창문과 문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 그 실루엣이 창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날 밤의 실루엣은 아마도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계속해서 뒷목을 스치는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오늘도 창문을 바라본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 오싹한 느낌처럼 나 또한 그날 밤의 실루엣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지하철 귀신 이야기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보통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지하철 막차를 탔습니다. 제가 사는 곳까지는 꽤 많은 역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에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졸았습니다. 출발하고 몇 정거장 지나자 지하철은 꽤 텅텅 비어졌습니다. 제 앞과 옆 좌석 모두 비어 있었고 저 멀리 구석에 한 사람 정도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 덕분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지하철 아니어서 별일 없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여 눈을 떠보았는데 저 멀리 앉아있던 사람이 제 쪽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눈만 지켜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아마 졸고 있다가 깨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 다시 느껴지는 그 시선,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 슬쩍 그쪽을 보니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아챘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눈도 깜빡이지 않으며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 저는 더욱 긴장한 상태로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힌 저는 잔뜩 겁에 질려 내리기 위한 문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대고 있었지만 바깥 공기를 쐬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 플랫폼에서 누군가가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거기 있던 겁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다음 차례였던 그가 어떻게 저보다 먼저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얼굴은 똑같은데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마치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진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역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고 플랫폼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올수록 공포감은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일으켜주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 그 희한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막차를 타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것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날 지하철에서는 무언가 기묘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도 지하철을 탈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졸 때마다 누군가 또 저를 바라보고 있을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지하철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무척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늦은 밤에는 집까지의 길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날의 섬뜩한 기억은 아마도 평생 저의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